오리엔테이션 진행할 텐데요. 일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질문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때 채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쭉 들어주시면 되고 화면 이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뭐 운전 중이신 분도 계신데 그냥 잘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거를 뭐 화면 운전하시다가 또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HRD 교육팀 김용수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교직훈련 과정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고 안내문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렇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인데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업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받는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을 듣고 나중에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저희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지금 듣는 이런 교직훈련 과정에 대해서 한 20학점 정도를 듣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서 훈련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능력개발교육원을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신청하신 훈련교사 양성 과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 자격증 취득 후에 상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승급 교육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훈련 기간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훈련교사 보수 교육이라고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능력개발 교육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실 교직훈련 과정하고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총 6개 차수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주말 2차, 그다음에 평일 2차, 그다음에 교직 평일 3차, 4차, 주말 3차, 4차에서 총 6개 차수가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 보시면 신중년은 총 4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직은 총 3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보이는 단계대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쭉 들으시고 나중에 활용 단계부터는 약간 평가가 들어갑니다. 활용 단계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하고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쭉 수업을 진행하시면 수료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 과목별로 수강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 수업 시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화면 보시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돼 있고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러닝으로 이제 앞으로 듣게 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중년은 온라인이 90시간, 교직은 7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실제에 참여하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건데 평일 과정은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 주말 과정은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면 기본 단계라든지 선행 단계 이런 단계를 다 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거고 활용 단계가 된 다음에 수료가 된 다음에 종합평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수료 기준을 보시면 이러닝은 이제 각 교과목별로 진도율이 90% 이상 나가셔야 되고
집체하실 때는 출석률 90% 이상, 그 다음에 수행평가 과목은 수행평가가 60점 이상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 장소나 이런 거는 각 차수마다 지금 다 따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장소랑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녕하세요. 나중에 오프라인 할 때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과목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해당 과목을 못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과목까지는 제가 재수강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드립니다. 재수강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듣는 차수에서 예를 들어 일정에 뭐 이틀 정도 빠져야 된다. 그러면 해당 과목은 해당 차수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차수에 가서 그 과목만 따로 듣는 겁니다. 보강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못 들은 과목을 다 수강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에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목 이상 만약에 수료를 못 하시게 되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들 잘 주의하셔서 해당 일정에 꼭 빠지지 않고 수업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강은 나중에 우리 교육 담당자가 일정 협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른 일정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일정에 이제 보강 일정에 참여하셔가지고 보강 수업을 잘 참석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수업의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앞에 있던 기본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듣고 나서 나중에 그 교사학습 지도안 개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50분 분량의 수업 지도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총 17분 동안 선생님들이 강의를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시연을 해서 그 앞에 계신 우리 교육생 선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평가하시는 감독님, 그 강사님께서 그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이나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100%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60점 이상 그 수행평가 점수를 맞추시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수업의 진행을 했는데 떨어졌다, 아니면 해당 일정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2달 이내에 참석하셔가지고 수료하시면 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쭉 진행하시면 되고, 해당 부분도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수업의 실행을 통과하신 분들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천안에서 저희 CBT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 6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되고, 그 다음에 60점 이상을 맞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선생님들이 가능한 일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은 매주 금, 토, 일, 이게 3일 동안 보게 되는데, 그 일정에 선생님들이 가능한 일정에 신청하셔가지고 시험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제 통과를 하시면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 만약에 통과를 못 하신다 그러면 재시험을 볼 수 있는데, 재시험은 수업의 실행 수료 후 2달 이내에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통 신청을 하게 되고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면 한 2주간 시간이 걸리는데,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 그러면 이제 2달 이내에 한 4번이나 5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안에 통과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안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과목 있죠, 과목. 지금 보시면 1번하고 5번 과목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배우실 거고요. 2번, 3번, 4번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들으시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거기에 보면 이제 학습 노트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면 그게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교재처럼 생각하시고 컨텐츠를 들을 때 잘 들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예상 연습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제 은행이 한 13배수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 학습 노트에 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겠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거를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과목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라고 해서 조금 소홀하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들으실 때부터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학습 노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뭐 코로나가 이제 요새는 뭐 크게 방역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온라인 수업 하실 때는 뭐 코로나에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집체 수업을 오실 때는 코로나가 걸리셨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운영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역 그 수업을 들어오실 때는 나중에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착용해서 수업할 때 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공용 이제 우리 메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RDI koreatech.ac.kr 이 이메일 보이시죠? 선생님들이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저희가 답변이 빠릅니다. 제가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는 부서라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이메일을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이메일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 팀은 안병천 팀장님하고 저 이제 김용수 파트장, 그다음에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운영하시는 차수마다 우리 담당자들이 한 분씩 배정이 돼서 선생님들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수업하실 때 많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이쪽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러닝을 들으실 때 좀 유의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 유의사항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저희가 모아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보시면 궁금하신 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닝 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선생님들 보시면 진도율 9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장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설계 이해 플러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과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 과제를 제출하신 거를 가지고 강사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실 건데요. 그 피드백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꼭 수정해서 올리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오프라인에 오실 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오프라인 실습할 때 다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본은 오프라인에서 완성이 되지만 일단 온라인에서 8시간 수업을 들으실 때 과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습장 안전관리라는 저희가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총 7시간짜리 과목인데, 일단은 1차시부터 5차시까지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2차시 정도는 선택, 총 5개 컨텐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장 안전관리는 총 7시간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가 5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궁금하시면 다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직종, 본인이 가장 가까운 직종의 그 컨텐츠를 들으시면 되고,
이 과목은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험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과목은 시험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 아까 그 시험 본다는 그 세 과목 있죠. 그 과목은 나중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 보니까. 다음 페이지. 모바일 학습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PC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했기 때문에 PC로 학습을 하시면은 뭐 오류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이거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진도나 이런 게 좀 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화면이 또 이제 비율이 잘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무조건 이제 PC로 이걸 컨텐츠를 보시면 되고, 이런 컨텐츠는 선생님들이 저번에 가입해서 신청했던 그 능력개발 교육원 포탈 있습니다. 포탈. 거기서 나의 강의실, 거기에서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과목을 이제 끝에 이러닝이라고 써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닝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수강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시간은 없고 선생님들이 5월 9일부터 6월 17일 안에 6주간 그 안에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수강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제를 내는 과목이 있죠. 네, 그 과목만 과제 제출 기한을 맞춰서 제출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쭉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는데 컨텐츠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사용하시면 좀 원활하게 수업이 잘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닝 과목은 교재가 제공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저희가 이러닝 교재가 책이 따로 없고요. 강의 노트가 PDF 파일로 거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강의 공지에 보시면 그 강의 노트 묶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다운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온라인 컨텐츠 실행하실 때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페이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작성은 떻게 해야 되냐고 나오셨는데, 보시면 그 이러닝 컨텐츠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우리 그 과제 작성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컨텐츠 안에. 그래서 컨텐츠를 쭉 보시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 혹시나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강의 그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과제물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과제물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메뉴 있습니다. 메뉴. 왼쪽에서 과제를 클릭하시면 과제를 이제 제출 기간 5월 3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만 이게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때는 이제 과제를 올리거나 뭐 다운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에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과제 표시란에 담당 교수님은 누구를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차수별로 담당 강사님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강사님이. 그래서 이 강사님 이름으로 적으시면 돼요. 과제물 제출하실 때. 여기 보시면 뭐 평일 3차는 전미애 교수님, 평일 4차는 오명준 교수님, 이런 식으로 각 차수별로 이게 강사님 이름이 나와 있죠. 선생님들 지금 본인 차수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차수에 선발되셨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 해당 차수에 맞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과제 작성 및 궁금한 사항은 어디다 문의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해당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강사님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질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강사님이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제 결과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사님들이 채점을 다 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의견 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제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피드백이 있을 텐데 그거를 피드백에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 내용을 갖고 계시고 나중에 수정을 하고 갖고 계시는 건 상관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사이트에 올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한번 제출하시면 그걸로 하는데 너무 이제 과제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그 과제를 다시 내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다시 내셔야 이게 그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그때는 우리 담당자 말 듣고 꼭 다시 내셔야 됩니다. 과제 통과 기준은 60점 이상을 넘으면 통과가 되고요. 만약에 과제 점수가 100점이라 하더라도 안에 이제 내용에 피드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은 한번 살펴보고 오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출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수정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이러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집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부분을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집체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집체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언제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 오프라인 시작 일정을 알고 계시죠? 본인들. 그래서 그 일정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디까지 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일정을 미리 확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는 다른 약속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당 일정은 평일 과정은 그 평일 동안 주말에는 주말에 진행되니까 해당 일정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집체 차수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애초에 신청하실 때 일정이나 장소를 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따로 차수를 변경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당 일정에 무슨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해당 과목을 못 듣는다 싶으시면 나중에 해당 과목만 보강을 딴 데서 들으시면 되고요. 본 차수는 꼭 지켜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뭐 나눠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재는 저희가 오프라인 교재는 여기 오시면은 나눠드릴 거고요. 온라인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노트라고 이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는 어떻게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간단하게 뭐 교재 위주로 그리고 학습노트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미리 뭐 다른 선배 뭐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걸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집체 받으실 때 수업을 들으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과정을 진행할 때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을 대부분 실습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하고 대구는 실습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서울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습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 노트북을 일단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 만약에 노트북이 없다 싶으시면 저희가 이제 수유주사를 통해서 노트북을 좀 빌려서 수업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노트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실 텐데 정 구하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빌려드릴 테니까 꼭 뭐 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주변에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가지고 수업할 때 참석하시고 없으시면 저희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6개월 이내에 다른 차수에서 보강 수업을 해가지고 해당 과목만 보강을 하면 되는데 해당 과목 보강이 완료되어야 수업의 진행이랑 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원래 정해진 일정에 꼭 참여해 주시고 해당 일정에 부득이 못 참여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보강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 중에 교육을 취소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교육을 취소하시면 저희가 올해 2022년에는 교육을 다시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올해 한번 선발이 되셨기 때문에
올해 일단 교육을 선발되신 김에 다 끝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올해 못 듣겠다, 취소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소 취소하시되, 어, 다음에 자격증이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을 다시 하신 다음에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닝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강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까지만 저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과목 이상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장례식을 참석하시거나 큰 병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시면 증빙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두 과목 이상까지도 보강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체의 수업을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랑 꼭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시는데, 선생님들 질문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 안에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숙사 배정은 언제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천안에서 진행하는 평일 과정하고 주말 과정은 저희가 기숙사를 배정해 드릴 겁니다. 평일 과정은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숙박하시고 금요일 날 퇴실하시면 되고, 주말 과정은 토일, 일요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입시를 하셔가지고 일요일 날 퇴실하시면 돼요. 내가 집이 멀다고 해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 미리 잘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토요일 날 수업 끝난 다음에 기숙사 배정이 된 다음에 일요일 날 수업 나오실 때 짐을 챙겨나가고 나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안에서만 기숙사 배정을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기숙사 배정이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수업을 참석하시면 돼요. 천안은 저희가 기숙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제공해 드리는 거고, 기숙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2인 1실로 배정이 됩니다. 2인 1실로. 방이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인 1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교육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인 1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비는 저희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도 평가 재시험 기회는 몇 번이 제공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2개월 이내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간 4번 내지 5번 정도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기간 안에 꼭 통과를 하셔야 돼요. 주차비는 무료냐고 물어보시는데, 천안은 일단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저희 학교는 무료인데, 서울은 시에서 꼭 그 주차 교육장소에서 돈을 받으라고 했다고 이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유료. 시간당 900원인데, 거기가 이제 서울의 교육장소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2호선에 있는 거기에서 바로 걸어서 한 5분 안쪽에 이제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체 연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강 일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수업 들으러 오지 마시고, 코로나가 다 그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 보강 수업을 참여하셔가지고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예, 일단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 싶으시면 지금 채팅에 좀 천천히 올려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대구는 주차비가 주변에 그 주차장이 그 별로 없어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대세해야 되는데, 주말에 길가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장소는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빛 선생님은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네, 영역평가만 있다고 하니까 이거 오리엔테이크 끝나고 전화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만요. 주말에 셔틀버스가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나요? 네. 주말에 저희가 천안에서 진행하실 그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수 선생님들한테는 따로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치는 과목을 다시 이제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다시 띄웠습니다. 시험 여기 신중년 차수에는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 해당 과목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교직 과정에서도
장지영 선생님께서 시험 나오는 과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페이지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거기 한번 화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맞습니다.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체교육 마치고 발표 수업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본인 전공에 대해서 수업의 실행이라는 거는 본인 전공에 대해서 수업 지도안을 만들고 본인이 해당 그 이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 시연을 하는 겁니다. 본인 분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 주차는 개방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천안 주차장은 개방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토일 집체교육은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한 과목이 보통 1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수업을 해서 이틀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반에 한 15명 정도 선생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한 분씩 나와서 17분 분량으로 수업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강사님이 피드백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진행한 파일을 채팅창에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끝나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파일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닝 과제에서 이제 학습지도안 제출한 내용으로 강의 시연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집체 시 주제를 변경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연을 할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지도안을 과제하실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 선생님.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완성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그 주제를 바꾸려면은 선생님이 지도안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번 시작할 때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나은 선생님 말씀하신 실무 교육으로 뭐 시연을 하는 거는 안 되고요. 이론으로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수업 시연은 이론. 그다음에 강의 공지는 각 과목마다 다른가요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주말에 기숙사에 머물 수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수영민 선생님 평일반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말에는 또 다른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방을 빼서 청소한 다음에 주말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또 기숙사를 제공해야 돼서 주말에는 이 기숙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집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로 듣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모든 교육생이 똑같이 교육을 같은 내용을 듣습니다. 공통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출석 체크 용지를 가져가면 사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디 기관에 제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교육 참가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말 과정은 토일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매 그 연속으로 선생님들 교육 일정 있죠. 오프라인 일정 거기에서 토일 계속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처음 시작은 일요일 날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끝나는 날은 토요일 날 끝납니다. 그 중간중간은 계속 토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온라인 과목을 몰아서 수업을 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정 되는 대로 몰아서 수업 들으셔도 되는데 6주간 쭉 선생님들이 가능하신 일정에 쭉 들으시면 됩니다. 기숙사 신청은 아직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숙사는 나중에 오프라인 오시면 제가 그때 기숙사 사용하실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러닝 시험 범위는 2, 3, 4인데 이러닝 과목은 2, 3, 4고 그다음에 1번하고 5번은 오프라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총 시험 보는 거는 5과목이 됩니다. 5과목. 네. 뭐 A분야 8명이면 8명만 듣는 게 아니고 한 분반에 저희가 20명씩 다른 직종도 다 섞어서 같이 그렇게 교육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반에 20에서 25명 정도가 같은 분반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 기숙사 없는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기숙사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선생님들이 이틀 동안 2시간까지는 가능한데 가능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강 수업은 본인이 수업 듣던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강 수업은 본인이 수업 듣던 지역에서는 이미 수업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 듣습니다. 다른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내가 수업을 놓쳐서 못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대구에서는 수업이 없고 천안이나 뭐 서울 이런 데로 오셔서 보강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평일 과정인데 천안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기숙사를 사용하시면 사실 사용하실 필요가 없겠죠. 고재일 선생님이. 그리고 뭐 김나은 선생님 기숙사 중간에 뭐 사용 안 하시는 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일정 동안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지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김주홍 선생님 뭐 중간에 회식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새는 코로나 그런 거 없습니다. 회식 같은 거 없고 9시에서 6시까지 수업이 끝납니다. 평일 과정인데 일요일에 입시 가능한가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오셔야 됩니다. 일요일은 청소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오시고 대구 집체교육 위치는 동대구역 바로 앞에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육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울 집체교육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나요? 물어보셨는데 주차장이 다들 차를 많이 타고 오시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주말에는 저희 교육만 있기 때문에 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일은 저기 채팅창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교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식당을 사용하시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식비를 내고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 수업과 이론 수업 중 어떤 게 합격률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 다 합격을 해야 돼요.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발표 수업이 물론 합격률은 더 많겠죠. 앞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기 시험, 이게 그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는 선생님들 합격률은 보통 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96% 정도 합격률입니다. 문제는 어렵지만 합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러닝 컨텐츠에 보시면 예상 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내용은 뭐 지금 채팅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일반 주말반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선생님들 신청하신 차수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행정으로 신청하셨는데 다른 교사 자격증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본인 경력에 따라서 다른 직종인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교육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련교사 취업은 어떤 분야로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주로 직업훈련 기관 아니면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는 학원 뭐 이런 데다 취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반 기업체에서 사내직업 훈련을 할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수행평가는 어떤 평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수업 시간에 그 강사님들이 그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교직과정 같은 경우에는 식사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일반 식당을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 김나은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친절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지금 이제 선생님도 오리엔테이션 시간 끝나고 들으시면 돼요. 일정이 되는 대로 이제 쭉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6주간 쭉 들으시면 되고, 자격 취득 후에 보수 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 취소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자격증 취소는 안 되지만 나중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하실 때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따로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꼭 그 당장 훈련기사로 활동 안 하시면 보수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서울은 각자 사서 드시면 되고, 구내식당은 저희가 거기 말에서 얘기를 해놓을 건데 거기서 드셔도 되고 밖에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은. 그리고 종합평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 보시면 그 과목별로 우리가 과목별로 출제 문항수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시수별로 문항수가 이제 많겠죠. 예를 들면 수업 설계 이해 과목 같은 경우에는 25시간을 수업 듣기 때문에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훈련교사 자격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갱신을 필요하다 그러면 갱신을 하고 쭉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교사는 유지가 되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이 교육은 훈련교사 자격 취득 교육은 평생 한 번만 듣는 겁니다. 평생 한 번만 한 번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다른 분야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직종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직종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이 있다면. 자격 취득 후 사내교육도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향상훈련할 때 사내교육은 인정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직업훈련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것도 뭐 가능은 합니다. 자격 취득 후에 훈련교사 취업률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뭐 많이 취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자격증이 필요하셔가지고 지금 오신 거라서 취업은 이제 본인들이 이게 알아서 하시는 건데 훈련기관에서 훈련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닝 이수요건 중에 시험 과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러닝은 일단 컨텐츠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수료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시험은 오프라인에 와서 시험을 볼 겁니다. 조시영 선생님. 직군고사 취득 후에 소상공인 강사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소상공인 강사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가능할 겁니다. 기관협회 강사 경력이 인정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강의 경력은 이제 전임 강사로 하신 경우에는 강의 시간 제한은 없는데 시간 강사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론으로 했을 때 9시간 이상, 실기로 했을 때 15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셔야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주당. 그 다음에 훈련교사가 대부분 2, 3급인데 1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하셨는데 1급이 필요한 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 3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승급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승급 교육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직군교사 이제 뭐 상급 취득 후에 국비학원 창업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직업훈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훈련교사 그 장려권으로 해서 2상급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2상급 차이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2급 이상의 훈련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경력이 없으면 발표 수업이 어렵냐고 물어보셨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옆에서 그 우리 강사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못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종합평가 마지막 시험은 뭐 능력가별 교과 포털에서 신청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의 시행까지 다 끝나고 나면 교육 일정이 저희가 오픈을 할 건데요. 그때 선생님이 신청하셔가지고 그 참석 가능한 일정에 신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금요일 집체교육 완료 다음에 바로 다음날 토요일 날 시험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수업의 실행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해당 결과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정희 선생님 어떤 질문 하셨죠? 상급 자격 취득 후에 실무 3년 후가 아니고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면 교육훈련 경력입니다. 직업훈련 경력에서 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른 실무 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교육훈련 경력만 향상교육을 할 때 인정이 되는 경력입니다. 직공교사 채용은 취업기간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다른 채용 사이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HRD넷에서 그런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중요한 궁금하신 점이 없거나 다 끝나신 분들은 이 자리를 나가셔도 되고요. 예.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고 지금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끝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발표 수업 때 주제는 전공에 한해서 자유인가요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교수학습 지도안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주제에 한해서 이제 그대로 강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볼 수 있죠. 2개월 플레이트 대학 강의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인정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시간 강사로 하신 경우에 이론 9시간 이상 주당 실기 15시간 이상 강의하신 분들은 경력 인정됩니다. 네, OT 자료는 저희가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마시고요. 채팅창 놔두시면 저희가 거기다가 오리엔테이션 자료 올릴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주당 이론은 9시간, 실기는 15시간 이상입니다. 주당 강의 시간.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잘 못하면 가르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신중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한글하고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그 과목을 잘 들으시면 일단 어느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주 6시간이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그 이상 그러니까 해당 한쪽에서만 강의하셨으면 안 되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동시에 같은 기간에 강의하셨다 그러면 시간을 더해서 저희가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수업 시간 때 파워포인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 시간 때는 일반 한글 파일로는 하기 어려우실 거고 아마 오시면 파워포인트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파워포인트를 엄청 이쁘게 꾸미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강의하실 내용만 잘 정리해서 올리시면 나중에 수업 시간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 교육원의 강의가 주당 16시간 이상. 예, 같은 기간 안에 주당 강의 시간 16시간 이상이면 인정이 됩니다. 같은 기간이 아니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 아닌 각각 다른 기간에서 예를 들어서 8시간, 8시간 했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 경력이 겸직이었을 경우에는 추가 경력 증명으로 다른 직종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실무 하신 경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른 직종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이 제한이 있을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OT 자료는 메일로도 저희가 보내드렸으니까 메일 확인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만약에 못 받으셨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안내해드린 그 저희 공용 메일 있죠. 거기다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메일 전부 다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해당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만약에 다운 못 받으셨다 그러면 메일 확인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과 기간이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 A 기관, B 기관에서 수업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같은 기간 안에서 이게 예를 들어 3월부터 6월까지 이런 기간 안에서 수업을 양쪽 기간에 다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A에서 8시간, B에서 8시간 했다 그러면
기간이 같기 때문에 3월부터 6월이라는 기간이 같기 때문에 더할 수 있는데 기간이 다르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은 오프라인 오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 아직 자격증 신청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맞습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많으니까 아직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메일 안 오셨다 싶으시면 박기정 선생님 여기다 지금 채팅창에 메일을 적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메일 적어주세요. 일단 질문 없으시면 다 끝나셨으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신중년 여기 집사 답변 좀 해드려요. 일단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메일 그 지금 메일 거기 열어주세요. 거기 열어두시고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다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